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자, 서영교, 박균태 갑작, 국힘 박정훈 의원의 배지를 떼버린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박정훈은 해병대 박정훈이 아닙니다. 국힘 국회의원 중에 박정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국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 되어 있는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그 녹취록이죠. 이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의원님이 폭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한마디 해요. 야, 박정훈, 야, 초선, 조심해. 그거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은, 상임위원회에 와서 하면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지만 그거 상임위원회나 국회가 아닌 다른 데서 하면은 그거 다 그 책임져야 된다. 너 배지 떨어진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정훈 의원 이분이 공개했던 그 국힘당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그 내용은 재판 자료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잘 안 주는, 이재명 대표도 가장 최근에 겨우 그것도 일부만을 받아본 겁니다. 근데 박정훈이가 그걸 어떻게 받았지? 지는 재판 당사자도 아닌데? 네, 검사한테 받았겠지. 재밌는 거는요, 이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 얼마 전까지 TV조선 앵커했던 새끼예요. 뻔한 거지, 그죠? 우리 눈에는 다 비인다, 그죠? 자, TV조선 앵커 하다가 배지 달아가지고 지금 눈에 비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니 그딴 식으로 하다가 배지 떨어진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균태 의원이 직접 하셨어요. 자, 이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녹취록 육성을 공개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증 교사를 했다, 명백하다 라고 막 떠들어댔어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제네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대.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와 이재명 대표가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녹취 파일 입수했다면서 막 해. 그러면서 위증 교사가 확실하다. 이제 유죄 증거가 나왔다. 라고 떠들어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거예요. 법정에 제출했고 이 자료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검사들 다 못됐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유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원래 검사들이 돼 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면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줘, 재판을 시작을 해도. 그런데 당사자한테는 안 주고 이 엉뚱한 새끼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 검사 새끼들 진짜 못돼서 손가락을 뿔라뿔라야 돼. 에? 진짜. 이런 새끼들이 탄핵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못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 검사 새끼들이 지금 미쳤어. 지금 얘네들이 눈 돌아가 있어요, 지금. 위기에 몰렸거든. 자칫 잘못했다가 지들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거든. 도매급으로 위고 아래고 위아래 위아래 고를 거 없이 통째로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위아래 지금 가리지도 않고 지금 다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언론 플레이가 될 만한 거는 마구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검찰의 애완견 같은 이런 새끼가 요거를 떡하니 조작된 거를 뿌리고 다닌 거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놈이 기자, 언론 했을 때 오죽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돼서도 제대로 확인 안 하는 놈인데, TV조선 이런 데 있을 때는 얼마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엄한 사람들 많이 때려잡았겠어요. 이런 새끼들이 나쁜 새끼인 거야. 이래놓고 지들은 기성 언론에 있다고 유튜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얕잡아 봤겠어. 이런 새끼들 진짜 아유 진짜. 자, 하여튼 요 내용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오늘 딱 제대로 한마디를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하냐? 니 그거 허위 사실이야. 그거 조작되어 있는 엉터리 녹취록이야. 그거 고발이야. 너 감옥 갈 수도 있다. 너 의원직 배지 떨어진다. 야, 초선 의원, 너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3선, 이제 4선 되셨나요? 예. 서영교 의원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누르게 되네요.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엔 2명의 박정훈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아들 최혜병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며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우리의 수사단장 박정훈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박정훈을 구해야 한다고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정훈에게 항명수괴죄를 내린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과 그 관계자들, 이제 국회에서 철저히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해병이 사람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그 사건에 대통령이 사단장 구하려고 그렇게 수사에 개입하면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우리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듯이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귀를 의심한 박정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며칠 새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 박정훈은 또 누구지? 국힘당 의원 박정훈이었습니다.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은 초선인 것 같은데요. 어느 출신인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초선이 국회가 시작했는데 국회는 들어오지 않고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밖에서 떠들어대면서 어디서 그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과 짜고 조작을 하는지 이제 조작된 내용을 밖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충고하는데요.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그 발언 잘못돼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하면 처벌받고 잘못하면 국회의원직 배지도 띈다는 것을 선배인 제가 박정훈 초선 국힘당 의원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녹취록의 일부만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 교사했다고 검찰이 무리하게 아주 조작해서 기소한 사건에 혹시 무죄가 날까봐 도와주려다가 죄를 뿌리는 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녹취록은 짜집기였고 악마의 편집이었어요. 박정훈이 내놓은 녹취록은 짜집기였고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아무리 들어보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사실 그대로 말해주세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들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기억을 상기해 봐 주세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론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박정훈이 말한 녹취록 듣고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 출신의 언론사에서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들었지만 국힘당에선 해석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오늘 또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체 내용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2018년 검사 사칭이라고 했던 그 사건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니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 KBS에서 수달 관련한 방영을 합니다. 저 그거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수달 관련한 방영이 KBS에서 수달을 가다 놓고 방영했던 거라서 아주 KBS PD가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 되었고, 그 PD와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 그 전 성남시장의 부패 비리 사건 관련해서 두 사람이 거의 협잡을 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이 얘기가 거기에 낱낱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검사 사칭 이야기가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기서 우리 박정훈, 우리가 아니죠, 국힘당 저쪽 박정훈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악의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상대 김땡땡 씨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가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녹취하며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 내용은 오늘 한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녹취해서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놓고서는 이것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해서 전체를 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국힘당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한, 초선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과 다르며 짜집기한 악마적 편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그리고 없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힘당이 밖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이거 법적 처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 배지도 조심하라고 경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이 서영교 의원님의 경고는 보면 조용한데 이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좀 목소리가 좀 굵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약간 더 조용한데 서늘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이 검사 사칭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다 물어보세요. 예, 이제 그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사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사실 이 사건을 굳이 설명을 안 드렸던 거는 이게 조금 복잡한 사건인데다가 되게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요, 이게 2006년인가 2004년인가 하여튼 벌써 20년 전으로 거의 올라가요.
당시에 성남에 분당 파크뷰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분당 파크뷰? 예, 분당 파크뷰 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 분당 파크뷰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성남시장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김병량 시장이죠. 김병량 시장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것이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죠. 검찰 수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당시 KBS의 최철호 PD인가 하는 사람이 이거를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중에 김병량 시장하고 통화가 됩니다. 이렇게. 최철호하고 김병량하고 통화가 돼요. 그런데 이 김병량 시장이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최철호 PD가 일부러 그랬는지 하여튼 이 두 사람 대화가 검사님입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최철호가 이 김병량 이 사람하고 통화가 마치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즉 그래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바로 최철호 PD였어요. 최철호 PD. 최철호 PD가 김병량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사적인 관련된 기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빼낸 거죠. 그러면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다? 예.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인터뷰 중이어서 있었던 거죠. 자, 검찰은 이때 뭐라 그런다? 이재명 변호사가 말리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라 적극 가담을 했다. 이라고 해서 기소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지.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인데? 예.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왜 검사 사칭이 되냐 이거야. 검찰은 뭐라고 그런다고? 네가 여기 있으면서 최철호를 사실상 도와주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되지? 실질적으로 도와줬더라도 이게 기소되기 되게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어거지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당시에도 아마 이재명 변호사가 되게 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꼬투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또 이거 가지고 상대방 후보 누굽니까? 예. 지금 충북 도지사 하고 있는 김영환이가 문제를 삼습니다. 야, 너 그때 검사 사칭했지? 이게 언제적 얘긴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이 또 뭐라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또 시비를 걸어서 또 기소를 해요. 아니, 억울하다고 말 못합니까? 나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억울해요.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가 처벌을 받았어도 나는 억울해요. 처벌받는 거하고 내가 억울한 건 별개 문제잖아. 그죠? 억울하다고 말 못해? 그죠? 그 억울했다라는, 나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 검찰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이번에 그건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돌아가신 이 김병량 시장 지금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이죠.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야 그때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때는 이제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으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상황 좀 얘기를 해줘.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래 좋아요. 사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진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함을 많이 벗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이 다시 물고 늘어져가지고 김진성 씨가 가가지고 야 김진성 우리한테 협조해 라고 해서 다시 김진성 씨가 그때 실은 나 이재명한테 위증 교사를 받았어 라고 또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소가 된 거예요. 자, 하나를 가지고 20년 전 거를 가지고 지금 2번, 3번, 4번 울고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나 같으면 지금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문제가 되는 거는 20년 전 딱 하나였던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금 2번, 3번, 4번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김병량 시장의 그 비서라는 사람이 사실 문제긴 하죠. 아니, 지가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말해준 걸로 끝이지. 왜 이제 와서 뒤집냐고. 그죠? 그리고 판사 새끼도 그렇지. 억울하면서 하면 말도 못해. 나 억울합니다. 그 말을 못한다고? 아무리 지들이 판결을 잘 내렸다고 말을 하더라도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지.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또 문제를 찾는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열받는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 우리가 더 열받죠? 여러분 같으면 화병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국힘당 새끼들이, 조선일보 새끼들이, 검사 새끼들이 조작을 했더라 이겁니다. 열받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듣는데 열 확 받으시죠? 기가 막히시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왕 열받으시는 거, 우리 박균택 의원님의 설명 한번 들으시고, 마저 열 한번 받으시죠? 네. 박균택 의원님, 얘기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에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가세한 것입니까? 박종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조작과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관계인도 아닌 박종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고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 집권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권 스피커를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등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종훈 의원은 수사 기록이자 사건 증거 기록인 녹취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그 출처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종훈 의원이 공개한 3분 50초가량의 녹취는 전후 맥락이 삭제, 왜곡된 짜깁기 녹취 파일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녹취는 2018년 12월 22일 녹취 2개, 12월 24일 녹취 1개, 2019년 1월 18일 녹취 1개 등 총 4개입니다. 박종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그중에서 2018년 12월 22일 2개의 녹취를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왜곡하며 짜깁기한 파일입니다. 즉, 악의적인 짜깁기,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2개의 짜깁기마저도 전후 내용을 조합하거나 삭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에 발표됐습니다. 녹취의 조작과 왜곡,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녹취 후 원본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거나 기억을 상기해봐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전체 녹취록은 약 30분 정도의 분량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12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위중 조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앞뒤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왜곡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나빴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짜깁기 한다든가, 이거고 그다음에 대표는 이 앞에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에 불과한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다음은 맞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 유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편집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박정훈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영상을 보면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라고 원본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자막을 일부러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의도적인 자막 조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텍스트를 연출하면서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전형적인 증거 조작 행태와 동일합니다. 또한 녹취 속의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나날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검찰들에게 정치공작, 정치사냥을 위한 사건 조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죄를 짓지 말고 반성하며 기다리십시오.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입니다. 정치검찰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영교 의원이 그 아침에 설명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인데 이거를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로 왜곡을 한 거죠. 자, 보시기 편하게 제가 다시 살짝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거,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 말이에요. 아, 그거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박정훈이가. 자, 그러니까 그래야지 지켜드리겠습니다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래야지 라고 동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박정훈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뭐라고?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하겠습니다 였던 거야. 기억하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기억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럼 제가 기억하기 더 좋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일단 내일 보내드릴게요.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야 돼. 보내드릴게요인데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돼.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렸죠. 완전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의원이 한 놈이 한 거예요. 이 새끼 TV조선 있으면서는 또 얼마나 조작질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러고 있는데
TV조선이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조작질을 했을까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잡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조작질이라고 한다면 검사하고 TV조선이 어금버금일 거예요. 어느 놈이 더 잘하나, 누가 잘하나, 진짜 뭐 경연대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딱 드러난 거예요. 누가 그러면 한 걸까? 조작을 그럼 누가 한 거야? 검사가 한 거야? 국회의원이 한 거야? 아니면 TV조선이 했어? 아니면 둘이 같이 했어? 누가 한 거야? 자,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검찰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닥쳐오는 위기의 심각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이화영 1심 판결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다시 공세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공세 전환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민주당에서 더 강하게 공세가 들어옵니다. 입법청문회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국힘당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들도 쩔쩔매게 생겼어. 민주당이 부르면 가야 돼. 만약에 안 가면 고소고발을 당해. 자, 고소고발 그것도 그래도 만약 버티면 탄핵을 당하게. 탄핵을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튕겨낸다? 예. 헌법재판소도 그럼 탄핵당할 수 있어요. 예. 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상황이 되게 심각해져요. 헌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 만약에 여기서 헌재가 여기서 이상하게 나오면은 헌재 같은 데는 뭐냐? 권력 투쟁을 그 합헌 질서 안에 순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권력 투쟁을 합헌적 질서 안에 순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권력 투쟁을 합헌적 질서 안에 순화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회의 갈등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는 이제 뭐 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검찰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지금 자기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야. 한숨 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여기에 자기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똥검사 사건으로 지금 얘들 내부적으로도 장난 아니야. 도대체 이걸 누가 흘렸어? 누가 이거를 누가 이성윤이한테 말했어?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 이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공격해왔던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지들이 아무리 뻗당겨도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적어도 6, 7개월 동안은 검사로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윤석열 정권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몇 달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끝난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야? 법사위원장이 누구야? 정청래야. 상황이 완전히 틀려져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미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조작된 문서를 퍼뜨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퍼뜨려 왔는데 이제 기자들한테 잘못 퍼뜨렸다가 욕먹게 생겼어. 애완견 소리 들게 되니까 기자들도 이제 슬슬 이제 꼬리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애완견 짓 하고 있는 애들이 있지. 예? 그렇지만 이제 옛날처럼 약발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다? 예, 부랴부랴 TV조선 출신의 박정훈 의원을 찾아가서 이것 좀 해줘 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예, 그게 딱 걸린 거죠. 우리의 여전사 서영교 의원한테 딱 걸린 겁니다. 역습을 당한 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느 놈이 유출했나? 아니, 어느 놈이 유출했나? 할 것도 없지. 담당 검사가 유출했지. 담당 검사가 유출한 게 아니면 상대편 변호사겠지. 자,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상대편 변호사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담당 검사를 고소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얘들도 탄핵 대상이 됩니다. 줄줄이 걸리겠네? 자, 이제 검찰을도 여기저기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짓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멈칫거릴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맞서서 강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저렇게 강하게 나올 때 주춤거리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맞서 싸우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박범계처럼 흐물흐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검사들이 던져주는 이런 기사 탁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저 애들이 있죠. 말 그대로 저 애완견 같은 애들이 있죠. 이 애완견들 때문에 아직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힘당 박정훈